수능을 본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가나다군 학교 정하셨나요? 일단 오늘부터 최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합격 평균 점수와 작년 합격작, 그러니까 재연작이겠죠. 재연작 분석을 통해서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학교별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일단 숙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기초 디자인을 하는 성적이 어느 정도 좀 고득점을 잘 받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숙대 실기고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일정부터 살펴보면은 실기고사는 1월 19일부터 2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 대략 한 40일 정도 후면은 바로 숙대 실기고사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발표는 2월 1일 날 납니다. 그러니까 가군 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발표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늦게 다군을 시험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멘탈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다군 시험장 가기 전날에 막 발표 날 수 있거든요, 숙대. 자, 전공별로 인원이라든지 경쟁률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역시나 시각디자인과와 산업디자인과 그리고 환경디자인과는 경쟁률이 다소 낮습니다. 시각디자인과는 2.64대 1, 산업디자인 3대 1, 환경디자인과 4.4대 1입니다. 인원은 시각디자인 28명, 산업 16명, 환경 15명. 근데 공예과 같은 경우는 17명 선발을 하는데 역시나 경쟁률은 6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시각, 산업, 환경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반영비가 높은 반면에 공예과는 실기에 대한 반영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4등급 초반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가군의 뭐 국민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이 학교들을 지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뭐 중대라든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또 경쟁률도 어느 정도 좀 있고 실기를 또 굉장히 표현력도 그렇고 좋은 친구들이 합격을 한다라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몰리는 그 학교와 학과가 숙명여대 공예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더 경쟁률도 많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능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국어 40%, 국어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영어는 30, 탐구는 2과목 30%, 그리고 100분위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5점, 4등급 75점 이렇게 반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합격자 평균. 올해 수능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학업량도 좀 부족했고 시험장 환경, 뭐 가림막 하고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조금은 하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평균보다는 100분 이상에서 1%, 2% 정도는 조금 낮아진다라고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합격 평균 점수는 시각이랑 산업이 85%, 환경이 80%, 공예를 77%에서 76%까지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실기력이 또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합격을, 결국은 실기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성적은 지극히 지원자의 평균 성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숙대를 지원을 했어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합격 재연작을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숙대는 전통적으로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인과 조금 의미를 달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군의 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합격 점수 평균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건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커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산업디자인과 연출형 기초디자인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숙대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대 리빙이라든지 의상 디자인과 같이 조금 더 표현력, 조형과 구성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대를 지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가군에. 그렇기 때문에 가군 속대 같은 경우는 연출력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잘 준비된 학생들이 치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혀진 그림들을 봐도 주제어와 소재에 대한 연출력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선발이 됩니다. 근데 그 연출과 발상에 대한 게 되게 뭐 어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좀 독특하게만 진행이 된 그림들을 선발하지는 않아요. 나름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출을 한 그림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림들을 보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정시와 작년 수시에 대한 주제들은 작년 정시는 저울과 차가움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할 시호였고요. 수시는 투명 우산과 빛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작년 정시 제안작 같은 경우는 저울은 기본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 저울과 차가움에 대한 의미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얼음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얼음에 대한 질량의 차이를 가지고 저울에 대한 어떤 소재에 대한 특성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차갑고 녹았을 때의 질량의 차이를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의 그림 같은 경우는 투명 우산에서 빛이 투과가 됐을 때 빛에 대한 색상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 두 학생 모두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성에 대한 부분과 어떤 심미적인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시의 주제가 벽돌과 굴을 가지고 반복을 표현하시오. 수시 같은 경우는 아령을 이용해서 회전을 표현하시오라는 주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벽돌과 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에 대한, 그러니까 숙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속성, 구조, 물성, 뭐 형태적인 구조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서 주제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특징을 추출해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벽돌과 구, 반복을 표현할 시호는 요요라는 어떤 제3의 소재를 활용을 한 거죠. 회전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반복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시 그림 같은 경우는 아령을 가지고 회전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이 회전력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아령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제3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표현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이 회전그네와 같은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왜? 아령이라는 어떤 구조, 단단함에 대한 구조, 그리고 회전이라는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매개체이기도 한 거니까요. 형태와 구조에 대한 유사성을 활용을 한 겁니다. 이 아령과 놀이기구, 회전그네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회전에 대한 이미지를 부가적으로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3의 물체인 리본을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숙대를 실기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간혹 선생님 발상이 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너무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숙대 같은 경우는 소재에 대한 부분만 좀 다각도로 잘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물성 가지고도 물성이 깨지고 부서지고 물성이 변하고 이런 것들로 주제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구조에 대한 부분과 비례에 대한 형태적인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도 주제어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심미적인 속성, 진짜 지극히 차갑다, 뜨겁다, 부드럽다, 강하다 뭐 이런 심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도 주제어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까 아령과 회전에 대한 그림을 얘기했듯이 제3의 상황과 물체에 대입을 해서 대입법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발상 기법과 툴들을 가지고 연출을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밀도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표현을 막 진짜 어떤 중대라든지 성신여대나 뭐 건대처럼 보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40여일 동안에 가군 숙대, 대부분 숙대 보는 아이들은 주력이 가군 숙대이거나 혹은 나군의 과기대를 같이 준비하거나 성균관대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형 기초 디자인 유형을 잘 40일간 잘 준비한다면 가군뿐만 아니라 나군까지도 같이 이관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초 디자인의 핵심이죠. 건국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